네, 안녕하세요. 차트원상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영상 찍어드리는데요. 어제 제가 영상을 못 찍어드렸어요. 와, 저 최초로 평일에 영상을 못 찍어드렸는데 어제 일단 제가 눈이 갑자기 잘 안 보여서 영상 두산 에너 못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내일 뵙겠습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좀 괜찮아져서 영상을 찍어드리는데 아마 오후에도 한 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주가가 일단 올라가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뭐 단기적으로 이상이 없었던 구간이라서 좀 안심하고 하루 정도 쉬었고요. 일단 지금 우리가 조금 계속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시초가가 떠요. 그죠? 시초가가 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보게 되면 시초가가 뜹니다. 그죠? 시초가가 뭐 KRX니까 NXT에서 올라와서 뜨는 걸 수도 있지만 시초가가 떠서 시작해요. 시초가가 떠서 시작한다라는 건 시가의 물량을 어쨌건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앞쪽에 있는 물량들을 받고 또 눌렸지만 다시 주가 올려주고 또 시가를 또 띄웠었죠. 1.39%. 그 다음 또 오늘 구간, 어제 구간도 마찬가지 시가를 또 띄운 상태에서의 조정이 나왔죠. 우리가 이 봉들을 확인해 보면 뭐냐면 계속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는 주가를 일단은 계속적으로 끌어올리려는 모습들은 보여져요. 근데 끌어올리고 시작하면은 매도 물량 나오면서 종가 음봉 마감, 그죠? 시가를 좀 높게 띄우면서 이거 종가가 양봉 마감했지만 이것도 시가를 4.58% 띄웠는데 매도 물량 맞고 밀렸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오늘도 일단 주가가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 한 가지는 뭐냐면 이상이 있냐 없냐라는 관점이겠죠. 이상이 일단 첫 번째 없습니다. 아니 근데 이상이 없는데 왜 주가가 안 올라가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주식이라는 게 여러분들 지금 주식시장에 처음 들어오신 분도 있고 오래 하신 분도 있겠지만 이 주가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 최근에 시총이 큰 종목 중에서 계속해서 잘 가는 종목들 위주로 하나 좀 보면은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삼성전자를 예를 들 수도 있겠죠. 보시면은 뭐 요렇게 주가 상승이 계속해서 나오죠. 밑에 구간 7만원부터 16만원까지 계속 올라가는데 사실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그죠? 이게 무거운 종목 특히 그렇고요. 그럼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구간에서 못 갈 것이냐? 그게 아니죠. 갈 겁니다. 갈 건데 단기적으로 전고점 구간에서 물량들을 받아내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건 두산에너빌리티 현 위치가 어디냐? 우리가 과거로 따졌을 때도 2008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거의 20년 만에 신고가예요. 20년 만에 신고가라고요. 이해가 돼요? 20년 만에 20년 만에 신고가 영역이다. 그럼 여기서 제가 좀 중요하게 드릴 말씀은 뭐냐면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를 20년 동안 즉 2007년부터 2026년까지 그죠? 따지면 12월 2025년 12월까지 매수한 모든 사람들은요 수익 중인 구간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주가가 많이 안 빠지는 걸 이상하게 생각해야 된다. 왜? 이 결과 주가가 오르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눌려야 된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그래요. 원래 눌렸다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 눌림에 대한 폭이 어때요? 눌림에 대한 폭이 생각보다 많이 안 눌려요. 보이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이 안 눌리는 게 계속적으로 옆으로 기어내면서 버티잖아요. 그럼 이건 우리는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못 가는 게 아니고 돈을 뭐하고 있다? 돈을 최대한 안 쏘고 있다. 던지는 물량들만 계속적으로 받아내고 있다라는 거고 뭐 하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여러분께 전달을 드려요. 야, 무슨 때를 기다리냐, 그냥 못 가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두산 에너빌리티 계속 찍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찍어드린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정말 제가 얘기한 그대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이 구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갈 겁니다 라고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 주가는 올라갈 거지만 단기적으로 횡보하는 구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셔라. 지금 로봇주 보면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두산을 수익 실현하고 로봇주에 올라타서 내가 수익을 챙겨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이 제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내가 사자마자 계속적으로 쭉쭉쭉쭉쭉 올라가는 게 원래 주식시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주가 흐름 있잖아요. 두산에너빌리티 이 흐름만 하더라도 굉장히 강력한 흐름이다라는 겁니다. 강력한 흐름이요. 그래서 아무래도 주가가
우리가 연속적인 상승이나 아니면은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SMR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공급 계약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은 나와줘야지 연속적인 상승 랠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로봇주에서 나온 상승 랠리가 두산에서도 광기로 펼쳐질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중소형 원전주들이 어느 정도 올라와서 자리들을 잡고 있어요. 지금 보성파워텍도 그렇고 이미 신고가 영역을 뚫어낸 상태에서 고가 놀이를 하고 있죠. 그죠? 고가 놀이를 하고 있다라는 건 뭐예요? 이 추세가 아직 꺾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중소형주가 어쨌건 계속적으로 버티는 모습들이 고가권에서 나와준다라고 하면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지만 위쪽에서 계속해서 노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죠. 그럼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원전주가 단기적으로 뭐예요? 단기적으로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소형주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냐? 두산이 안 가는 상태에서 힘들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코스피 안에서도 로봇, 자동차, 그죠? 자동차, 로봇, 반도체, 조선, 원전, 전력, AI, 소프트웨어 이 등등 많은 섹터들이 코스피에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안에 원전 섹터 안에서도요. 중소형 원전 섹터와 대형 원전 섹터 이거에 대한 뭐요? 또 순환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소형주만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는 없고요. 가다 보면 뭐요? 두산이 분명히 받쳐줘야 된다. 그래서 두산의 수급이 쏠리는 구간들이 있을 텐데 그 구간을 잘 기다리시면 된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분명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힘들다. 내가 팔고 다른 거 가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물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말 전달을 드리면 순환매를 기다리고 뭐 해야 된다? 가지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저는 두산이 만약에 올라가면 생각보다 무섭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무섭게. 개인 투자자가 사고 싶게끔 만들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두산이 여기까지 지금 주가가 올라왔다라는 건 정말 많은 돈을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끌어올린 주체들이. 이 주체가 외국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외국인들이 많은 돈을 사용을 했는데 저는 그거예요. 아니 이 전고점에 매물이 있는데 이 매물을 분명히 소화를 시켜주고 버티고 있다라는 거는 주가를 더 올릴 생각이 없다라고 했을 때 나올 수 없는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구간에서 21선이 올라오는 구간에서의 이 박스권에 대한 변동성이 생길 수는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신규 진입까지 가능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려. 항상 저는 바닥권에서 신규 진입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신고가 영역에서 원전 섹터가 중소형주 위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두산이 박스권 하단을 때려준다라고 했을 땐 이거는 충분히 매수 기회를 잡아볼 수도 있는 자리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원래 잘 안 권해드려요. 신규 진입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바닥권에서 말씀을 드리죠. 자, 그런데 일단 지금 구간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약에 급등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끌어올린 외국인들이 개인 투자자의 주목을 정말로 끌기 위해서 계속 올릴 거예요. 계속. 아니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게 맞아 하다가 지금 들어가야 되나? 지금이라도 들어가야겠다. 이러한 강력한 장대양봉에 대한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원전 섹터에서. 결과적으로 AI는 전력이 가장 중요하고요. 우리가 이 전력이라는 부분들 자체가 사실상 에너지 패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에너지 패권에 대한 부분들에서 전력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누구냐? 원전이죠. 원전을 계속 제일 중요한 부품을 공급하는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거에서 이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가 결과적으로 딱 터지면서 빠바바방 주가가 올라갈 때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 이 미래의 에너지 패권은 전력이지라고 하면서 막 살 거란 말이에요. 그때 뭐 해야 된다? 그때 매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왜요? 에너지 패권으로 원전이 대장되는 거 맞지 않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부분들은 앞으로 2-3년 뒤에 이뤄질 그러한 부분들이다. 그죠?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미리 당겨서 주가가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산의 주가는 단기적으로 쭉 계속 오를 수는 없다라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우리가 만약에 두산이 주가 올라갈 때 이러한 광기의 상승이 없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오르고 조정이 일반적으로 나오고 오르고 조정이 일반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계속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광기의 영역,
너도 나도 매수하는 구간에서는 이건 뭐다? 기업 가치가 고평가로 가는 구간이다. 각도를 세워서 올라갈 때는 이거는 정상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요? 이게 되면 비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광기의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그 광기의 영역에 잘 매도하고 나오는 것도 보다 저는 확실한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도 여러분들이랑 좀 재미없지만 조금 글을 좀 길게 써드렸어요. 뭐 요런 부분도 있지만 위쪽에 보면은 여기 있네요. 앞으로는 에너지 패권으로 전력을 만드는 회사들이 패권을 잡고 움직일 수 있는데 전체 산업 자체가 AI로 굴러가는 시장이 만들어질 테니 근데 그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되는 거고 확장기의 미래 가치를 당겨서 먼저 올라갈 거고 성숙기로 들어가면서 조정이 나오면서 실적이 나오는 회사 위주로 다시 올라갈 거다. 근데 그 기간이 3, 4년이 최소한 걸려서 주가가 미리 선반영 받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일단 매도해야 된다라는 거다. 결과적으로 이게 뭐예요? 광기의 영역에 진입을 했을 때 매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차분하게 계속 우상향하게 하면은 매도할 필요는 없겠죠. 왜? 실적이 찍히면서 갈 거니까. 근데 이 차분하게 올라가는 이러한 흐름이 아니라 머리를 들면서 광기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땐 이건 뭐다?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러한 광기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매도할 거라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구간은 여러분들이 뭐한다? 천천히 잡아가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구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주가가 하락을 좀 하더라도 괜찮은 흐름이다. 나쁘지 않다. 아직도 저는 전혀 이상이 없다. 옆으로 이렇게 돌렸는데 조정이 깊게 안 나오는 것 자체가 뭐냐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에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 또 잡아냈잖아요. 그죠? 또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또 잡아낸 흐름 나와준다라고 하면 이건 뭐다? 신고가, 최고가 영역에서 여러분들의 물량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다. 언제든지 급등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거 분명히 다시 한번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주식 투자는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기다림의 연속. 딴 거 올라간다고 해서 불나방처럼 달라붙었다가 불타 죽습니다. 물론 지금 상승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서 나도 지금 단타치면 저렇게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쟤보다 잘할 것 같은데 부럽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결과적으로 그 투자 습관 자체가 나중에 하락장 만나면요 계좌 박살날 겁니다. 지금 진득하게 기다리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하는 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남들보다 좀 뒤처지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잘하고 계시고 지금 두산IoT 마찬가지로 나쁘지 않은 흐름이에요. 조정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들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거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구간 영상 계속적으로 이제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기 때문에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단 우리가 오늘 전광판을 좀 보게 되면 슬슬 제가 봤을 때는 잡주들이 좀 움직여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많이 움직였고 한데 제가 봤을 땐 잡주 그러니까 약간 작전주 같은 애들도 지금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이 중소형 섹터에서 이제 잡주까지 움직이는 걸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좀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발생도 할 수 있겠다. 증시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서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은 돈을 손해보는 느낌이 들겠지만 어느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을 꼭 지금 투자해가지고 여러분들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또 지켜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현금이 있다라고 하면 막 쓰지 마시고 잘 가지고 있다가 증시 조정이 나왔을 때 섹터별로 조금 괜찮은 종목들을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나 타점에 대한 부분들 조금 도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010-845-9501 이쪽으로 두산
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타점에 대한 부분들 어디서 우리가 추가 매수해야 될지, 만약에 급등이 계속 나온다라고 했을 땐 그러면 어느 정도가 이제 매도할 타이밍인지 이러한 부분들 전달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두산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오랜만에 말씀을 드리지만 AI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AI 안에 AI 전력이 있고 AI 하드웨어 섹터가 있죠. 로봇이랑 반도체입니다. 근데 보면은 우리가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들도 분명히 주목을 해야 돼요.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들. 원래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AI가 최초에 먼저 올라갔을 때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5배, 10배 상승 나왔어요. 과거에.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AI 하드웨어 쪽이 움직이는데 결과적으로 AI의 마지막은 AI를 돌리는 필요한 장비들을 공급하고 있지만 진짜는 뭐다? AI의 뇌가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들도 분명히 순환매가 돌 거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증거가 지금 우리가 보시면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지만 알파벳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 알파벳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알파벳이 바로 구글이죠. 구글. 나스닥도 보게 되면은 올라가는 애들만 올라가요. 근데 보시면은 구글이 계속적으로 주가가 보다 신고가 영역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글이 여기서 이슈 한번 받고 장대 항복 나오면 우리나라 뭐가 나와요? 우리나라 구글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겠죠. 구글 관련주라고 하면 그냥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I 소프트웨어도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제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완전 그냥 소액으로 이제 정찰병으로 들어갔거든요. 이 DSC 인베스트먼트. 이게 뭐냐면 퓨리오사라는 우리나라 국내 기업이 AI 칩을 개발했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 위치를 보면은 이거 추천 아닙니다. 보면은 박스권 있죠. 박스권에서 최근에 박스권 상단을 2번 강력한 거래량으로 물량을 잡았죠. 잡고 박스권 상단에 거래량 없이 그냥 들어 올렸어요. 그건 뭐냐면 이 구간에 누가 물량을 모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x4도 마찬가지로 바닥권에서 움직임을 보면은 바닷가에서 상한가가 거래량이 들어오고 뭐요? 밑에 잡아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어떤 이슈가 나왔냐면 퓨리오사 AI 관련된 부분들을 보면 이런 게 나왔어요. 퓨리오사 AI 칩, 그죠? 뭐 RNGD 양산 성공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부분들이 뭐냐면 이슈를 좀 받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슈는 안 받지만 증시에서 뭐요? 로봇주가 조정이 나오거나 섹터 조정이 다른 데 나오면 수급들이 일리 몰릴 수가 있어요. 미리미리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미리미리. 이미 누군가는 담고 있다. 움직임을 보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구글 관련주까지 하나 좀 전달을 드릴 거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구글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전달을 좀 드릴 거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두산 남겨주시고, 그 다음 저 따라하는 사람들 진짜 많고, 두산 같은 경우에는 막 저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서 그거 조금 사측만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 남겨주시면 제가 전달 드릴 거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 구글 관련주가 또 뭐냐면은, 자, 이 구글 황제주, 구글 히든주가 또 뭐냐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구글이 지금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SK 하이닉스가 사실상 엔비디아의 가장 큰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가 5배가 올라갔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구글과 같이 협력을 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그렇죠? 구글 관련된 회사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특히 AI 관련된 소프트웨어로 계약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봤는데 차트도 한번 같이 봤어요. 차트도. 근데 어때요? 미쳤어요. 진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 회사가 기사도 있어서 보여드리면, 자, 땡땡땡이가 구글에 이어 애플과도 데이터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16일 뒤늦게 알려졌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구글 등 땡땡땡은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와의 계약 내용이 밝은 한 관계자는 땡땡땡과 구글은 이 땡땡땡 데이터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것으로 안다면서 구글에 이어 땡땡땡도 최근 유사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안다라고 얘기했다. 자, 그쵸? 이 회사가 구글과 뭐요? 구글과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도 구글이 이 AI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어떠한 발전을 할 때 추가적인 계약에 대한 부분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이 부분이 뭐요? 주가가 폭등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회사의 차트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봐요 여러분들. 제가 차트를 다 가지고 왔는데 차트 어때요?
뭐예요? 고점 아닌가요? 이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거래량 보셔라 이거요. 거래량. 자, 이 전고점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죠. 그죠? 터지고 어떻게 됐어요? 거래가 죽으면 주가가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봐봐요. 또 같은 가격대를 올라와 있습니다. 거래량 어때요? 거래량 전혀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니 여기서는 거래가 이렇게 많이 터졌는데 왜 뒤에서 똑같은 가격인데 거래가 안 터지지? 뭐요? 주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유통 물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통 물량. 유통 물량이 뭐예요? 한정적입니다. 그럼 시장에서 유통 물량이 100만 주 있다고 해봐요. 내가 99만 주를 만약에 매집을 했어. 그럼 시장 유통 주식이 1만 주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래가 안 돌겠죠. 이거예요. 뭐다? 매집이다. 매집. 매집을 거의 끝내는 단계예요. 그럼 여기서 바로 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변동성 주고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분할로 끊어서 매집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요 그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요쪽 있죠. 요쪽. 요쪽을 조금 이렇게 확대해 봤어요. 전체적인 부분에서 확대를 한번 해서 보여드릴 건데 자, 가격대를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전고점에 있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점차 줄어들면서 고점을 가고 있죠. 그러면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요? 흔들기. 흔들기가 나와주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흔들기. 왜 흔들까요?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뭐요? 물량을 뺏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자,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최근의 흐름인데요. 자, 고점에서 이 가격대에서 어떻게 해요? 이 가격대에서도 강하게 밀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밀었다가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되게 올리고 또 밀고 올리고 반복이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급등 나올 수 있다. 그쵸? 자, 이거를 우리가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 주봉으로 봤을 때 마찬가지. 거래가 완전 터진 거래가 죽었잖아요. 근데 중간 봐봐요. 아까 내가 뭐랬어요? 흔들기 있다. 흔들기. 상승 하락. 흔들기. 여자리도 흔들기. 왜? 여기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물량을 뭐 하는 거예요? 매집을 하고 있는 거다. 이게 핵심이고요. 자, 우리가 그럼 마지막 월봉까지 볼게요. 월봉. 자, 월봉상 이 정고점의 거래량이 터진 부분들 다 왔습니다. 거래가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뭐다? 슈팅 임박. 정말 엄청난 강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차트를 한번 볼게요. 제가 요거를 지금 보여드렸거든요. 요거 이제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요게 뭐냐면 STX 엔진이요. 이 차트가 STX 엔진. 자, 차트 모양 어때요, 여러분들? 봐봐요. 모양 어때요? 똑같죠? 똑같죠? 정고점, 거래량, 돌파 시도 중. 그죠? 지금 흐름 봐봐요. 자, 그럼 여기 보면 어때요? 보면 거래량 터지면서 거래 죽죠? 거래 죽고 뭐해서 얘네 밑으로 한번 흔들어줬어요. 자, 흔들어주고 어떻게 됐느냐? 보시면은 아주 강력한 상승. 저가 대비 2배의 상승이 단 일주일 만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이제 이걸 일봉이고요. 주봉을 보면 어때요? 올라간 상태에서 흔들어주죠. 한 번 더 흔들어줍니다. 한 번 더 흔들어주고 어떻게 돼요? 봐봐요. 한 번 더 흔들어주고 강한 장대 양봉. 저점 대비 몇 배? 4배. 상승 나왔어요. 월봉으로 보면 어때요? 월봉 보면 저점 대비해서 4배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 너무나 유사한 흐름이고 매집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 꼭 받아가셔라 라고 전달 드리면서 자, 이 종목 제가 많이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필요하다. 나는 지금 이 구글 관련 소프트웨어 관련주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반드시 구글이라고 남기셔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몇 번 남기라고요? 010-845-9501 이쪽으로 구글이라고 남기시면 제가 이 구글 관련된 소프트웨어 관련주 전달 드릴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